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벼농사의 그 농사철의 모내기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사 일기를 쓰다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벼농사 육묘부터 RPC 수매까지 아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영상강닷컴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벼농사가 전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벼농사는 단순히 모내기하고 가을에 별 농사가 아닙니다. 3월 준비, 4월 펼치, 서독과 육묘, 5월 모내기, 그리고 RPC 수매까지 이어지는 1년 농사의 종합 예술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어렵고 교육 이렇게 받는데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노하우가 또 연구하고 노력하고 뭐하고 해서 뭐 박사가 나오고 뭐도 하고,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농업인들이 박사급 수준에 도달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벼농사는 그렇게 쉽게 다 아는 그런 노하우인데, 그래도 잘 모르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농촌도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간단하니 한번 쉽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지금 3월에서 4월 초순 농가 배씨 준비. 자, 농가 배씨를 준비하죠. 먼저 논을 살피고 물 빠짐 넣도록 베이스로 농로를 정비하고, 배씨는 포급종이나 우량 종자를 준비하고, 기다리병, 입덧 선충 예방을 위해 벽지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농진청 농사로도 4월 중순 핵심기로 벽지 소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벽지 소독하고 뭐다고, 근데 그 자체가 지금은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 육묘장을 운영하면서 벽지 소독, 그다음 피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벽지 관리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전혀 그 피가 한 털도 없이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잘, 그래서 육묘가 뭐 8일모, 10일모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문을 하면 그 논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러면 육묘모 하면 된대. 하여튼 8일모나 11모는 좀 경화만 잘하면 수확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네. 한 달 뭐보다. 그런데 하여튼 어떤 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농가들은 거의 옛날 한 달 모로 해서 짱짱한 경화가 잘 된 모를 쓰고, 농협은 8일이나 10일 육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까지 농가리 떨어질 모내기 하는 거죠. 근데 뭐 5, 6월이면 모든 것이 농사가 다 되게 논에 물을 대고 갈아엎은 뒤 썰어질로 평탄하게 만든다. 이것 또한 썰어질하고 뭐다고 하는 것도 이 트럭타나 이탁 업체나 농협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 관련 또 어느 특정 농협들은 전부 다 이탁 영농으로 해서 농협 기계가 와서 전부 다 쓰레질과 이양까지 다 마무리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우리 대농가의 트럭타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들은 사실 쓰레질과 논하는 것, 물대는 것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에 이렇게 이양 후 5일경까지 초기 제초, 이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과거 얘기죠. 과거에는 자기 본인이 혼자 스스로 할 때인데 이야기로 하면 심지어는 그 제초제, 그 다음에 그 비료까지 동시에 다 뿌려버리죠. 동시에 다 뿌려가지고 그 이양을 하면 한마디게 한 12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 12판에서 그 뭐를 숨기면 그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아주 골고루 아주 기계라는 게 참 좋은 것은 그 풀약도 그 이렇게 가루로 쫙 축축축축 뿌려가는데 아주 틈새 시장이 하나도 없이 꽉꽉이 뿌려오기 때문에 물 관리를 잘했는데 그래 물을 그 일정 시분에 노출해서 바닥 논이에 보이지 않도록 그 논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물 관리를 잘 해서 최하 5일 이상 그 관리를 잘하면 풀이 거의 안 납니다. 그 만약에 그것이 물을 안 대버린다 그러면은 그 흙이 노출되면 거기에서 풀이 나가지고 결국 풀 관리에 실패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5일 동안은 아주 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병이야 뭐 장마, 고온, 병충해, 입돌병 뭐 여러 가지 그 흑병, 나비, 이것도 그 방제 공동 방제 시스템들이 잘 돼서 드론으로 방제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과 또 그 지자체 방제 협회가 있어서 그 전혀 문제 없이 그 방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7월 하순 8월 이삭걸음과 출수 관리 아주 간단하잖아요. 7월에 벌써 이삭걸음과 출수 관리. 이삭걸음도 또 드론으로 해서 전부 다 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일반 농가들이 그렇게 별 문제가 없이 이삭걸음은 그냥 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삭걸음을 아주 적게 잘하면 그 수확이 그냥 제대로 난 넉섬 이상 쫙 먹어버리죠. 그 정도로 한다. 그래서 9월, 10월에는 등습기와 수확 준비를 해서 벼알이 여무는 시기입니다. 이때 물을 너무 빨리 빼면 쌀알이 충실하지 못하고 너무 늦게 빼면 수확 작업이 어렵습니다. 보통 출수는 25일 전부터 낙수로 검토하되 날씨와 논 상태에 따라 조정합니다. 수확은 벼알이 충분히 있고 수분이 적정할 때마다 너무 빠르면 미숙림이 많고 너무 늦으면 도복 탄립 품질이 저하기 생깁니다. 그래서 10월하고 11월 콤바인 수확과 건조 RPC에 이제 그 동시에 컴바인 하면 그날 갖다 넣어버리면 그날 그 수분 체킹하고 그날 수매가 다 이루어지고 그날 또 돈이 들어오고 늦으면 그 다음날 돈이 들어오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간단한 시스템과 이 작목관과 농협과 이런 시스템만 잘 맞춰지면 벼농사는 아주 그 어렵지 않은 농사입니다. 어렵지 않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데 또 처음 한 사람들은 굉장히 버벅거리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첫째 품종은 혼입이 없어야 하고, 둘째 수분 기준을 맞춰야 하고, 셋째 병충해 피해와 이물질을 줄여야 합니다. RPC 수매는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1년 농사의 성적표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관리가 잘 된 벼는 등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뭐 1등급, 2등급 막 이렇게 사는데 거의 뭐 농사들 다 잘 지기 때문에 1등급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벼농사는 농민의 시간표입니다. 4월 벽시 한톨에서 시작해 5월 모내기, 7월 장마 병충해, 9월 태풍 걱정, 10월 수확, 11월에 RPC 수매까지 이어집니다. 쌀 한 톨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농민의 새벽 땀, 기계 소리, 묽고 보는 발걸음, 하늘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하반교분기가 됩니다. 이제 농업은 더 과학적으로 더 정확하게 더 제대로 관리돼야 합니다. 벼농사를 지키는 일이 곧 농촌을 지키는 일이고 농촌을 지키는 일이 대한민국의 밥상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 변호사를 뭐 교육도 시키고 뭐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완벽히 갇혀져 있기 때문에 한번 반복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육을 안 받아도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어서 아주 이 지역 특히 아주 남평농협의 종목반들은 청문하는 그 별을 다그 계약 대비해서 그냥 전부 다 수학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또 돈도 좀 더 주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농사 지는 데는 아주 남평 농협이 아주 최고입니다. 그리고 남평 농협 정목반들이 또 농사도 아주 잘 지죠. 그 옆에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노하우를 수십 년간 배웠기 때문에 남평의 그 벼농사의 품질과 그 농사지는 기법은 전국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논두룩을 없애고 또 더 합리적으로 더 경제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것만 개선한다면 최고의 그 농업 또 벼농사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우스라든가 딸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또 군기업 농업에 그러니까 아주 강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수십 년 전부터 또 우리 근교농협 하우스 농사 같은 경우는 남평이 아주 굉장히 일찍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이야 뭐 전국에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대도시 근교 아니고는 하지 못했던 근교농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물 좋고 산 좋고 또 이렇게 농토 좋고 물이 좋고 농토가 좋은 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드들강의 그 자연의 아름다운 깨끗한 물과 또 벼농사의 아주 최적격인 토지가 돼서 다만 우리가 남평이 그 선도적인 농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격리정리가 일찍 됐어요. 격리정리가. 그래서 격리정리가 일찍 됐는데 그 격리정리를 일찍 했기 때문에 이제 제2의 격리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규모화된 그 들녘 사업이라든가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재개발도 오래된 집을 재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과거에 경리정리도 하고 또 과거의 농법을 전부 다 좀 개선해서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선진화된 또 AI 시대에 맞는 농정을 구상해서 더 큰 그 농정을 하고 또 농업인들이 또 피부에 와닿는 농업행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벼농사 관련 육묘부터 수학까지 RPC 수매까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어요. 뭐 숨고 하는데 거기에서 동시에 막 과거에 그 공정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공정이. 근데 그 공정이 실제로 시스템화 돼가지고 다 줄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그 농가들이 일할 수 있는 물 관리, 그 다음에 논두록 관리,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만 하고 하면 되는데 수확은 많이 나지만 또 뭐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농사 지면 좋지 않을까. 또 특히 기농 기촌이 아니라 직장에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한 열댓마디 농사 지면 그 자연과 이렇게 같이 접하면서 물도 떼고 또 이쪽이 풀도 뜯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내다보고 이렇게 좀 보람이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아침 공기 마시면서 또 둘러보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태울 보내기도 좋고 또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기 때문에 파크 골프보다 더 좋은 것이 논두룩 살피기 운동. 난 논두룩 아침에 나가서 논두룩 한 바퀴 돌고 또 필요해만 두 바퀴 돌면 그것이 뭐 운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침에 삽 들고 이렇게 걸어서 또 오토바이 탄 사람, 차 타고 간 사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하여튼 그 건강한 사람들의 그 자연과 함께에 접하는 그 농업, 특히 벼농사 이것은 참 아름답고 재밌습니다. 자, 하여튼 그 영농일지를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그 유튜브 방송을 간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요. 저는 남평농약감사 정무찬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